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 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라스도 춥고 한국도 굉장히 아직까지 춥다고 하던데. 아니 입춘 지난 지가 언젠데. 그러게요. 네. 뭐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네, 개구리 다 얼어 죽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로 추위를 좀 잊어볼까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최현준 기자도 그렇고 뭐 스포츠 다 좋아합니다만 저희의 심장을 가장 뛰게 하는 스포츠는 뭐 글쎄요. 저는 그래도 야구 시즌이 시작하면은 야구죠? 뭔가 이게 뭐 뭔가 봄이 오고 겨울 지나고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생동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야구 시즌이 돼야지. 그렇지. 새해가 밝았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야구 시즌이 온 게 참 반가운데 드디어 메이저리그 야구 시범 경기가 이제 공식 경기가 아직 정규 시즌은 뭐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2025년 공식 경기가 시범 경기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야 너무 좀 기대되고요. 특히나 네. 이제 올해 시범 경기는 네. 물론 정규 시즌을 또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올해 3월에 네. 또 WBC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저지 같은 선수가 지난 대회 못 나갔지만 이번에는 나가고 네. 싶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범 경기 때부터 스프링 캠프 때부터 그거를 염두에 뒀다 그러더라고요. WBC를. 그러니까 미국 대표팀에서 만약에 에런 저지 같은 선수가 대표팀 출전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죠. 탑 선수들도 WBC 마치 나가야 되는 대회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 대회 때 뭐 마이크 트라웃이 물론 그렇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저지 빠지고 그러면서 최상의 전력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한테 결승에서 지면서 상당히 이 선수들이 이 WBC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네. 슈퍼스타들이 네. 탑급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뛴다는 거에 상당한 그 농구도 그렇잖아요. 네, 네. 올림픽에 네. NBA 최고 스타들 나가서 드림팀 구성해서 이런 금메달 따고 이런 게 굉장히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올림픽보다는 WBC가 야구 면으로 봤을 때는 집중을 더 받으니까 이 슈퍼스타들이 WBC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게 좀 바뀌었어요. 네. 그 기류가 읽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지가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네. 상당히 분위기가 또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뭐 이제 WBC도 퀄리피케이션 경기가 이제 또 시작을 했고요. 이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우선 뭐 이제 새로운 거 뭐 집중 뭐 본격적으로 야구 이제 시범 경기 전망과 시즌 전망하기 전에 뭐 지금 방금 속보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좀 시끌시끌 말이 있었던 뉴욕 양키스가 지금 저희 방송 들어오는 지금 막 나온 소식인데 뉴욕 양키스가 수염 기르는 거 선수들에게 허용하겠다. 그럼 장발도 허용하나요? 장발 제가 지금 속보로 막 봐가지고 네 우선은 페이셜 선수와 코치들에게 잘 관리된 수염 기르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떴네요. 잘 관리된. 네, 잘 관리된.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예전에 그 누구 보스턴에서 누구였나요? 이렇게 막 잔 데이먼. 네, 이렇게 막 크게 막 기르고 그런 건 안 되고. 케이브맨이었잖아요, 별명이. 동굴맨. 근데 그 선수가 진짜 앙숙인 보스턴에 있다 양키스로 오면서, 대단해요, 선수들도. 그러게요. 면도기 회사랑 그 퍼포먼스 하는 걸 광고를 찍었잖아요. 면도하는 그거를. 면도기 회사 질레트인가 어디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또 수입도 짭짤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잘 정돈된 수염을 기르게 해주겠다. 비어드. 네, 수염을, 콧수염, 머스태시 외에도 비어드니까 이제 턱수염까지 그렇죠. 이렇게 기르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막 발표를 했는데 장발까지는 제가 지금 좀 뭐 속보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70년대 중반부터 전통처럼 양키스는 그걸 지켜왔고 그럼요. 머리도 단정해하고 수염 다 밀고 아무리 슈퍼스타여도 양키스에 입단하면은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으면서 당연히 머리를 깎고 수염을 미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 왔어요 지금까지. 그 전에 뭐 면도 안 하는 뭐 게리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게리콜도 항상 좀 덥수룩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양키스 입단하면서 그냥 등판하는 날 깨끗이 면도 정리하고 나왔는데, 야, 이제 양키스에서도 수염 기른 선수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재밌네요. 약간 좀 솔직히 요즘에는 좀 패션 트렌드가
사실은 뭐 한국 사람들은 수염 자체가 이렇게 멋있게 안 나니까 뭐. 근데 예전에 보면 박찬호 선수 뉴욕 갔을 때 박찬호 선수 수염이 멋있게 나잖아요. 고트 수염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싹 밀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수염 자체를 많이 기르잖아요. 그렇죠. 유행처럼. 그래서 수염이 없으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양키스 수염 기른 선수들의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염 때문에 네. 이 루키랑 고참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외국 선수들은 이제 수염이 많이 나니까 젊은 선수들 막 20대 막 20 초반인데도 막 덥수룩한 애들은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게요. 네. 상당히 흥미롭네요. 말들은 좀 있었는데 이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수염 못 기르게 하냐 말들이 있었는데 방금 속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규정 얘기를 또 하자면은 시범 경기에 메이저리그가 드디어 ABS 도입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네. 2020 작년 시즌에 이게 도입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 커미셔너 측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네. 심판 노조 그리고 선수 노조가 다 극렬 반대를 해가지고 네. 작년에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까지 했었는데 이게 두 노조가 워낙 강하게 반발을 해서 결국은 유예를 했던 건데 올해 이제 시범 경기부터 도입이 됐죠. 마이너리그에는 네. 이미 도입이 됐고요. 그렇죠. 23년서부터 네. 마이너리그에서는 해왔고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올해부터 이제 어제부터 도입이 됐는데 어제 첫날부터 한 두 케이스 나왔어요. 근데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한국 ABS랑 좀 다릅니다. 다르죠.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모든 투구에 ABS를 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니라 미국 ABS 룰은 경기당 연장전 빼고 2회까지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수의 투구,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ABS 그러니까 챌린지예요. 이게 ABS라는 게 오토매틱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 이 약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만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투구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팀당 2회씩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뭐 축구나 농구나 뭐 그런 데서 갖는 풋볼 그런 데서 갖는 이제 챌린지 개념인 거죠. 챌린지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정확히 네. 챌린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매 투구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당 2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투수, 포수, 타자만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다른 스포츠의 챌린지는 코치진에서 챌린지를 하는데 이 감독이 뭐 이렇게 네모 표시하는 뒤에라 이게 아니라 네. 이것도 사인도 있어요. 네. 이렇게 카메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네. 모자나 헬멧 좀 웃기더라고요. 네. 모자나 헬멧 두들기는 거예요. 선수가 갑자기 이거 아닌데? 그 약간 이제 볼 스트라이크 판정은 전통적으로 누가 건들 수 없는 엄파이어.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의 절대적인 권위지 않습니까? 완전 권한이요. 네. 그런데 권한.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요즘은 이제 이게 도입이 되면은 챌린지가 도입이 되면은 이게 아닌데 싶으면은 머리를 툭툭 치면 근데 그게 매번 되는 건 아니라 팀당 2회입니다. 팀당 2회. 그러니까 이게 코치가 하는 게 아니라 투수 또는 타자, 포수, 타자. 네. 세 그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심판 아닙니다. 투수, 포수, 타자. 네, 그렇습니다. 세 명이. 네. 근데 좀 사실 저도 야구는 저도 보수잖아요. 네, 좀 네.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걸 중에서 사실은 저는 이런 뭐 홈런, 미국 야구가 특히 파울, 특히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ABS 도입한다 할 때도 이게 야구가 너무 이게 좀 저는 선 굵은 경기를 좋아하는데 네. 이게 너무 좀 조잡해지지 않을까? 아하.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경우에서 뭐 특히 축구에서도 옵사이드 이런 거 VAR 네. 이런 거가 이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야구도 ABS도 선수들이 지금도 베테랑들은 조금 불만이 많거든요. 네네. 특히 한국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KBO 리그 와서 굉장히 불만 많이 표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네. 자기가 특히 이제 류현진 선수 같이 제구력 위주로 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존이 있는데 자기가 설정한 존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내는 분명히 100% 스트라이크라고 던졌는데 이게 볼 판정 받으니까 멘탈이 나가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로봇이
내 생각과 다른 판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테랑 포수들 중에서도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프레이밍이 사실 눈속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야구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트질이라고 해가지고 뭐 물론 그게 능력이지만 이상한 콩글리시였는데 네. 사실 이게 눈속임이에요. 네.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포수의 굉장한 이 몸값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 근데 그 ABS가 나오면서 프레이밍 좋은 선수 입지가 확 줄어졌어요. 그래서 젊은 포수들도 신진급 선수들도 프레이밍 연습 안 해요. 네, 이제는 그냥 딱 잘 받고 어차피 이걸 내가 올려도 보는 건 끝까지 보니까 그렇죠. 네. 머리 두드리면은 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고 네. 사실은 이 볼 스트라이크 판정 하나가 경기 전체를 좌우하는 게 야구거든요. 네. 만약에 3볼 2 스트라이크에서 말루란 말이에요. 네. 자, 투수는 스트라이크라고 볼을 확실하고 던졌는데 그게 볼 판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점수 주는 거예요. 경기는 완전히 바뀌어요. 맞아요. 네. 만약에 다음 타자가 정말 강타자인데 내가 이 전 타자랑 승부를 봐야 돼서 나는 스트라이크를 던진 건데 그게 볼 판정 받았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꼬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물론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약간 불만이 뭐였냐면은 심판의 권한, 어떻게 보면 심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야구에서는 절대적으로 금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심판이 뭐 예를 들면 신인 선수 약간 길들이기를 한다든지 솔직히 그런 면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보상콜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챌린지가 가능해지면은 그런 문화는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다른 종목에서는 네. 그냥 심판 뭐 레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야구에서는 구심을 엄파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권한을 줬던 거고 그걸 또 인정을 해줬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처럼 KBO처럼 모든 투구에 ABS를 하지 않을까 그 단계라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반대론자였어요. 네. ABS를. 근데 볼은 볼이고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 하는 게 맞죠. 맞아, 그게 맞다 이제. 네, 시대가. 저는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메이저리그는 어떨지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일단 정규 시즌에서 적용이 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제 시범 경기 네, 적용입니다. 시범 경기만 네. 되니까 해보고 뭐 다음 시즌부터는 이거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선수들이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시범 경기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들 또 이게 확실히 중요한 순간에 이제 선수들도 팀에서도 팀당 경기당 2회니까 네.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황, 그 개인 그래서 선수들한테 코칭 스텝이 계속 그 훈련을 시키고 그러겠죠. 네. 사실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부터 이걸 중점적으로 많이 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상황에 직시적으로 판단해서 챌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코치진이 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팀당 한 경기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챌린지했다가 인정을 받으면은 2번이 계속 유지되지만 만약에 그대로 심판 콜이 인정되면은 한 번 기회가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어제 2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둘 다 뒤집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또. 그러니까 심판에 따라서 네.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오심도 경기에 일부다. 맞습니다. 야구가 특히 그런 게 있죠. 특히 그랬는데 해보니까 네. 아니 뭐 홈런이 파울이 되고 옛날에 그래서 그냥 심판이 한번 결정하면 끝이었는데 끝이었죠. 세이브 네. 아웃이 되고 그거는 아니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BS 모든 투구로 가는 게 추세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뭐 찬반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어제 시행이 되면서 메이저리그 공식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달린 댓글들을 네. 이 로컬 지역 미국 야구 팬들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쫙 봤는데 뭐 대부분은 다 부정적이긴 하더라고요. 미국 야구 팬들은 쉽게 안 바뀔 네. 근데 이제 뭐 변화의 과도기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본격적으로 야구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아무래도 시범 경기 시작이 되면서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시범 경기 얘기는 사실은 아닌데 최지만 선수가 사실은 깜짝 발표를. 네. 한국 가서 뛰고 싶다고 했죠? 네, 왜냐면 이제는 한국 선수들 시즌 전망을 하려고 했더니
최지만 선수가 한국 가겠다 발표를 했어요. 자, 우선 최지만 선수는요. 본인이 뛰고 싶다고 해서 바로 못 뛰어요. KBO에서 2년간 못 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그 한국 지명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 선수는 바로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마이너리그를 거쳐서. 네. 그래서 2년 동안 바로 못 뜁니다.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최지만 선수는 영주권자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아니죠. 네. 그러면 한국에 들어가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죠. 해야죠. 네.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어차피 2년간 이 법상 2년간 KBO 리그에서는 못 뛰게 되니까 그럼 자기는 그 기간 동안 병역을 해결하겠다. 네. 최지만 선수는 계속 얘기했었어요. 자기가 영주권자이지만은 병역의 의무를 꼭 지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뛰기 위해서 영주권을 딴 거지. 그렇죠. 병역을 피하려고 딴 것이 네. 아니다. 그 때문에 그거를 늘 밝혔었거든요. 네. 자, 최지만 선수가 35세요,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2년 뛰게 되면 37이 돼요. 네. 병역을 해결한다고 하면. 네. 37의 과연 기량을 KBO에서 가능할까? 냉정하게 KBO에서도 필요한 선수 수준이 될까라는 의심도 들긴 하거든요, 솔직히.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최지만 선수는 또 고향 후배예요. 그 때문에 애정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템파베이에 있을 때 최지만 선수가 이게 알링턴에 왔을 때 인터뷰를 꽤 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유쾌하고 성격이 참 좋죠.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솔직히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병역을 해결을 하죠. 그거는 참 박수 쳐주고 싶은데 네. 2년 후에 과연 원하는 팀이 있을까? 네. 냉정히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기량이 과연 될까?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선수지만 쉽진 않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깜짝 발표를 했어요. 네. 결국은 그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원하는 팀이 없죠. 원하는 팀이 없으니까. 네. 지금 뭐 일본- 마이너리그 계약도 없었죠. 일본 한번 두드려볼 만은 할 텐데요. 뭐 그것도 아예 그냥 깔끔히 포기하고 그냥 병역하고 한국에서 정착해서 뭐.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정말 예전서부터 네. 얘기해서 저하고도 인터뷰 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국가대표 너무 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 정말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기회가 국가대표 네.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참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건. 그런 말도 했어요. 코칭 스텝이라도 국가대표에 뛰고 싶다. 코칭 스태프라도 국가대표 참여하고 네. 싶다. 그 정도로 국가대표에 대한 애정이 그거는 있거든요.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선수 정말 응원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겠다. 네. 뭐 그걸 다 감안하고 최지만 선수가 도전을 그럼요. 하는 그럼요. 거라면 네. 좀 박수 쳐주겠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마이애미에서 재기를 노리는 고우석 선수가 아주 지난 시즌 마지막에 한 96마일까지 구속이 나오면서 이번 시즌 좀 기대를 하게 했었는데 수건 당기면서 스트레칭하는 거 운동하다가 손가락 골절 부상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부상. 황당한 부상이죠. 좀 불운하기는 해죠. 네. 몸 상태가 나쁘진 않았다고 하고 네. 본인 의지도 워낙 커가지고 사실 마이너 리거였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 리거 선수 치고는 연봉이 꽤 많았습니다. 네. 이 선수가. 근데 어쨌든 불러주는 팀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마이애미.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스프링 캠프에 초청을 하면서 하거든요. 기회를 한 번 더 준 네. 거잖아요. 네. 네, 뭐 결국은 한국으로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고수 선수 입장에서는 작년 연말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그대로 스프링 캠프에 이어서 메이저리그에 적응한 모습, 경쟁력 있는 모습을 시범 경기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작하기 전에 손가락 골절이 웬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시범 경기 사실 날린 거잖아요. 시범 경기를 그냥 날린 거죠. 네. 그리고 글쎄요, 과연 마이애미가 시범 경기를 건너뛰고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못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과연 시즌 중에 고우석을 콜업을 하겠냐? 네. 글쎄요. 안타깝네요. 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범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글쎄 고우석만한 구위를 가진 선수는 솔직히 많거든요. 네. 마이애미 불펜도 그렇죠. 마이너리그에도 네. 과연 고우석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돈을 그래도 연봉을 줘야 되는 그런 뭐 마이애미 팀이 스몰 마켓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우석 정도 이 연봉 받는 선수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마이너리그 선수보다는 많이 주기 때문에 기회를 줘보려고 할 때. 그래서 이번에 네. 초청도 한 거거든요. 네. 스프링 캠프 때도. 네. 진짜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참 운도 없고.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라스터에 포함돼서 뭐 충분히 팀에서 이제 이번 시즌을 기대할 만한 선수들 얘기로 넘어가 보죠. 어제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선발로 보셨나요?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 의외였어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첫 경기 선발. 로버츠 감독이 시범 경기 첫 경기를 네. 언론의 주목도 매스컴도 굉장히 또 전국구 팀이기 때문에 다저스가 이미 그런데 선발로 내보냈어요. 네. 그것도 주자 2루수로 2루수 8번 제일 네. 좀 김혜성이 편애하는 포지션에 네. 이거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비를 저도 그걸 하이라이트 봤는데 쉽지는 않은 타구인데 아주 뭐 여유 있게 잡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바가지 안타가 되는 건데 그걸 워낙 스타트가 좋아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잡았어요. 네. 수비에서는 저는 거기서는 조금 눈도장을 찍었다고. 로버트 감독이 김혜성 선수는 수비만으로도 팀의 승리를 갖다 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그리고 발언을 로버츠 감독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빠른 선수를 선호하는 네. 게 있어요. 본인도 뭐 더 스틸이라 그래가지고 보스턴 때 워낙 그 인상적인 스틸 장면도 있고 네. 빠른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타석에서도 물론 2타석, 2타석이 나왔는데 첫 타석도 풀 카운트까지 갔어요. 네. 그 범타였지만 두 번째 타석은 끝내 볼넷을 얻었거든요. 네. 사실 김혜성 선수가 그렇게 선관이 좋고 끈질긴 타자는 솔직히 아니에요. 4구 이내에 많이 그 해결을 보는 선수였어요. 네. KBO 리그에서. 네. 저는 김하성 다 이게 경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성향을 아는데 그렇게 막 볼을 많이 보는 유형의 타자는 아니었는데 본인이 확실히 좀 바꾼 것 같아요. 마인드를. 어제는 데뷔전 2타석 모두 풀카운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KBO 리그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로스터에 들어야 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나의 최대 강점 수비를 부각시키고 주력을 또 어필하면서 타격도 컨택 위주로.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끈질기게 하위 타선에 이 자리 잡게 될 거라는 분명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마음가짐서부터 지금 타격 폼도 수정하잖아요. 네, 조금씩. 네. 그걸 다 코칭 스태프 이런 다저스의 시스템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그 몸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김혜성이 근육질이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정말 체지방이 팀 내에서도 그냥 한 마리 말 뛰어다니는 것 같던데요. 워낙 또 빠르고 그러니까 로버츠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군 맞거든요. 네. 그 때문에 기회는 당분간 계속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뭐 약한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을 테고요. 본인이 대신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잘 알고 그것을 개발시킨다면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 첫 경기였으니까 앞으로 좀 유틸리티 아주 소중한 유틸리티 자원으로 그리고 김혜성 네. 선수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되게 스마트해요. 네. 그 때문에 자기의 위치 그리고 이런 현 상황 속에서 자기가 최선의 것을 보여주라고 네. 분명히 노력할 겁니다. 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막 그 강한 페스트볼에 막 너무 휘둘리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 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혜성 선수의 데뷔전이었고요. 김하성 선수는 이제 올해 자신의 이정우 선수. 네, 이정우 선수는 이제 올해 자신의 몸값을 샌프란시스코 증명을 해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컨디션은 좋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이제 시즌 시범 경기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아마 중견수 뭐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을 좀 일단 뭐 멜빈 감독의 신뢰가 워낙 두텁고 네. 그 때문에 이정우에 대한 이 걱정은 저는 솔직히 다른 한국 선수 중에서는 제일 덜합니다. 밥값을 할 것이다. 네, 충분히 할 네. 거고 이정우의 능력을 네. 봤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히어로즈 선수들은 메이저리그가 데려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강정호 때부터. 네. 저는 이 건강한 이정우는 의심 안 합니다. 네. 뭐 김하성 선수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하성도 상당히 그래도 좋은 얘기가 나와요. 네.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김하성은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네. 일단 건강해서 빨리 잘 회복해서 몸 만들기. 그렇죠. 어깨 부상이 완전히 잘 회복해서 돌아오는 게 이제 가장 그것만 네, 되면 그게 잘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박효준, 배지환 선수가 더 있는데 배지환은 사실 마이너 트리플 A에서는 보여줄 게 없거든요. 이제 네. 그것도 참 이상하게 아니, 왜 기회를 그렇게 안 줄까요? 3할 중반을 쳤어요. 트리플 A에서. 트리플 A에서. 그리고 네. 도로도 20몇 개라고. 네. 보여줄 게 없어요. 네. 트리플 A에서는. 네. 나는 메이저리거다. 이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은 그러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일 것 같은데. 배지환은 좀 아깝네. 네. 자, 이 한국 선수들이 좀 대표적인 선수들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선수 상대적으로 일본은 그냥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러게요. 전부 다 주전으로 뛰니까 네. 좀 상대적 박탈감. 그러게요. 이런 느낌. 뭐 좀 타자들 위주인데 한국 선수들이 이번 시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활약들을 건강하게 펼쳐주기를 아무튼 응원을 하고요.